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 말고도 이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른바 조국 전 대표 사면건인데요. 야권에서, 정확히는 여권이죠. 여권에서는 앞으로 재연절도 있고 광복절도 있으니까 이런저런 사면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이 인사차 조국혁신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조국 전 대표를 언급하며 후보자 매수를 운운했습니다. 가해자와 가해자 집단은 그 입이라도 다물고 있길 바랍니다. 내란 청산과 대한민국 정상화는 검찰 독재 피해자들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이미 시민사회 지도자분들이 모임을 만들고 사법 피해자들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하신 인선 가운데 정무수석님 인선이 국민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인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조국 대표님 계셨으면은 저보다 훨씬 더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또 개인적으로도 조국 전 장관은 저하고 워낙 절친했던 그런 사이고 지금 좀 아픈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정당들, 특히 조국혁신당에게 했던 약속들 잘 목록하고 있고요. 전체가 다 어떻게 관철됐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약속을 지키고 함께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는 변함이 없다. 저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조국 전 대표 사면해달라는 얘기는 명시적으로 없었지만 최수연 평론가님, 뭔가 최근에 주변에서 이게 분위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뭐 특별 사면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처리할 일입니까? 사실 보면은 뭐 지금 정무수석이야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났으니까 무난하게 이제 정당 관계를 하기 위해서 뭐 덕담할 수 있는 건 저는 이해를 하는데 아니 근데 지금 뭐 신장식 대변인 말을 빌리면은 뭐 내란 청산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데 아니 그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이게 조국 대표가 피해를 입은 겁니까? 오히려 이로 인해서 청년들이 취업에 대한 기회를 박탈된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적반하장격으로 이걸 왜 조국 전 대표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정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건 좀 이례적입니다. 조그만 정당도 다 대선 후보를 내는데 정말 개혁신당도 세석이지만 대선 후보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혹시 대선 불출마를 매개로 한 이게 혹시나 사면에 대한 딜인지 이런 의심 국민이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걸 만일 이재명 정부 초기에 이런 사면과 뭐 이런 것들을 이뤄낸다 그러면은 저는 어쩌면은 취임 100일도 되지 않아서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의 공정과 만일 제가 사면이 이루어진다면은 이런 식의 공정과 이런 식의 법 질서에 대한 말하자면 정치 법 질서에 대한 이런 행위는 저는 이거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걸로 보고요. 다만 저는 이것이 지금 집권 초기에 조국혁신당이 말하자면 정무적으로 뭐 좀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어떤 일종의 뭐 애정의 시그널로 저는 해석하지 이걸 저는 관철시킬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진짜 사면하면 어떡하시려고 너무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뭐 아예 길목을 잡아놓고 안 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일단 오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당연히 뭐 시민 전무수석이 인차서 갔으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전현희 최고위원이 뭐라 그랬냐면 뭐 아직은 뭐 그런 논의를 하기는 이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면론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라도 비공식적으로 좀 선을 긋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뭐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만한 사안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전현희 최고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권 극초기인 지금 상황인데 뭐 특정인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지금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요. 또 이제 개혁 과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개혁의 동력에 대해서도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지점이라 생각됩니다. 사실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또 그 행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특히 국민의 민심이나 눈높이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언제나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서 사면권 행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정권 초기에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고 특히 경제와 민생 어떻게 살려야 될지를 가장 최우선으로 놓고 달리고 있는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관련된 사면 논의는 정권 초기에는 뭐 구체적으로는 논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교감일 테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이게 공방이 부리부리 붙어서요. 두 변호사 출신 그러니까 신장식 의원과 주진우 의원이 지금 장애 여론전을 펼치고 있어요. 시작은 주진우 의원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사면 여부가
이재명 정부의 공정 바로미터가 될 거다. 정경심 전 교수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아예 후보자 매수 아닌가라고 어제 썼어요. 그러자 오늘 아까 화면에 만나보셨다시피 혁신당 신장식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가해자와 가해자 집단은 입을 다물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검찰 독재 피해자들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과 함께 가야 된다. 주진우 의원이 SNS에 올렸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입장을 듣고 싶어서 직접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신장식 의원이 이렇게 다시 반박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후보 안 낸 조국혁신당이 사면을 바란 것이고 그리고 후보 안 내고 이재명 대통령을 도왔다. 이게 바로 후보 매수죄 아니냐. 사면 바로 한 일이다. 윤석 대변인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국 혁신당에 몸담고 계신 분은 저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지금 청구서 내미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국 혁신당에서 이번 대선에 후보를 냈다고 쳤을 때 그 피해는 당연히 이재명 당시 후보가 봤을 거예요. 49.42%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를 보였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대선 결과 어떻게 될지 뭐 그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신장식 의원 발언에서 보면 검찰 독재 피해자들 뭐 이런 말을 씁니다. 아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 검찰에 의해서 한국 검찰이라는 말까지 썼잖아요. 한국 검찰에 의해서 기소돼서 뭔가 처벌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억울하다 뭐 이렇게 들려요. 중요한 거는 이 판결은 재판부가 법원이 하는 거잖아요. 기소한다고 해서 검찰에서 구형한다고 해서 그대로 판결이 내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마치 어떤 실정법을 위반을 해서 형사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서 뭐 징역을 살거나 어쨌든 벌을 받았을 경우 형벌이 부과됐을 경우에 본인에게는 이거 기소가 잘못된 거고 너무 안 되는 거를 기소를 억지로 해서 법원도 그렇게 형벌을 낼 수밖에 없었다. 아마 이런 논리를 계속 주장하는 걸로 보여요. 예. 그러면 국민들께서 보실 때 그러면 민주당이나 뭐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은 다 억울하고 나머지 그런 국민들도 그런 형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 건데 그럼 다른 국민들은 뭐냐? 이런 반문이 분명히 나옵니다. 본인 위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다 그런 거 판단하고 계신다. 저는 그런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 그 중단 이슈와 함께 정치권에 또 다른 전선이 좀 만들어진 것 같죠. 조국 전 장관 사면건. 저희가 준비한 8위까지 만나봤습니다.